그런 구조 속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세계 경제 규모는 10위권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에 34,000불, 이제 뭐 34,000불 넘어서서 35,000불이 다 있고 1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970조, 약 1,000조를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 노동자의 현실은 저렇습니다. 청년 실업은 25%에 육박하고 있고 노동의 양극화, 비정규직 1,000만 넘어섰고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여성 노동자들은 평균 임금 기준으로 64%밖에 안 되고 사회복지 지출도 우리나라 14%고 OECD가 지금 21%, 최저임금 노동자, 산재율 이런 것들을 보면 저 가계부채도 우리가 지금 1,500조가 아니고 가계부채가 2,0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만큼 현재 한국 가계부채 1위국입니다. 가계부채 1위국인데요. 통계를 고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일정한 정도 확장되고 우리 조합원들이 포괄하고 있는 대략적으로 100만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정규직이되는 대략 70만 노동자들 빼놓고 그 구조 내에서 전체 한국 사회 노동자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이 무슨 파업 투쟁을 하거나 뭘 한다고 할 때 그래 너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판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87년 노동운동을 시작할 때 그때 투쟁은 어땠습니까? 그때 투쟁은 자꾸 라떼는이 되는데요. 라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 역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때는 거리에서 화염병을 던지던 시대입니다. 화염병을 던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운 사회를 거쳐왔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어땠는데요? 노동조합이 있어서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아무리 과격해도 신뢰하는 집단 5위 안에 민주노총을 꼭 들었던 시대입니다. 아무리 과격해도. 지금 하나도 안 과격해도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신뢰 파워 1 기준으로 해서 100대를 꼽을 때 95등쯤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린 진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왜 그래? 맞아요.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게 돼 있는 구조라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긴 하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노동자들의 상태는 이런데 노동운동의 상태는 어떤가?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무늬만 3절려죠. 노동운동의 이념이 부재하고 조직률은 낮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조직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 연대를 위한 운동은 얼만큼 하고 있는가? 또 사회에서 불어닥치는 지역운동, 페미니즘, 환경 생태운동에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이 결합하고 있는가? 옛날에는요. 민주노총이 운동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어떤 사회운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야 그거 민주노총이 같이 하는데? 이런 거였죠. 지금은 다 따로 놀고 민주노총 너네 원래 우리한테 관심 없잖아.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회운동 자체가. 과거에는 민주노총이 동을 떠야 사회운동이 활성화되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날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좀 이상한 시대였고 민주노조 운동이 당당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연대운동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냥 우린 공장 안에서 임금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운동 문제도 있습니다. 청년운동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시대를 이어가야 될 이 청년들의 문제는 얘기해요. 청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청년들하고 진짜 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술도 자주 먹고 막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술 먹어서 어떻게 됐는데 술 먹다 싸웠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술을 자주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청년들과의 관계, 청년운동을 해볼까? 옛날에는 저 친구가 싹수가 있다 싶으면 어디를 데리고 가요? 집에 가. 집에 가가지고 같이 막 으쌰으쌰하고 리물리아는지 같이 부르고 오면 은혜 받고 와요. 그래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투사가 돼요. 그렇게 성장했어요. 과거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집회 갔다 오면 젊은 조합원들 뭐라 그래요? 안 가려고. 재미없다. 뭐 하냐고.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청년운동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현대자동차 가서 교육할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합비 얼마냐? 혹시 너네 조합비 중에 1억이라는 돈이 크냐 작냐? 작죠. 현대자동차 조합은 45,000원. 그냥 툭 쳐서 5만 명이라고 해도 5만 원짜리 창립기념품만 줘도 25억이에요. 25.
창립기념품 하나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창립기념 선물. 그럼 25억 중에 1억만 뽑아서 1억 가지고 예를 들면 청년유니온, 알바유니온 무슨 뭐 이런다고 같이 공동사업을 해서 대한민국 청년사업을 한번 공동으로 좀 해봐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청년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밖에 있는 청년 노동자들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사업을 해봐라. 돈을 주라는 게 아니다. 청년 유니온이나 알바 유니온한테 1억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을 가지고 안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사업하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정규직 청년들이 이 동네의 알바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자기 스스로 바꿔가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틀, 공간, 운동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청년들하고 자주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여기 과거에 건보조합원 한 분 와 계시는데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아니, 건강보험노조, 옛날에 사회보험노조라고 불렸던 사무직에서는 남한 최대의 전투조직이라고 불렸던 노조입니다. 사회보험 없이 대한민국의 노조운동이 어려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노조인데요. 여기가 청년 문제로 몸살을 앓는 거죠. 소위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가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면서 청년들의 문화에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옛날 노동조합처럼 끝나고 뒤풀이 할 때 막걸리를 먹을 게 아니라 와인을 먹죠. 수련회를 가더라도 예를 들면 호텔을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달라진 노동조합도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 예산을 진짜 많이 썼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대한민국에서 청년 예산을 가장 많이 쓴 노조 건강보험노조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가 딱 터지니까 와인을 먹던 그 청년 노동자들이 결국 가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반대하는 선동에 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년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는 건 얼마나 근시안적인 거냐. 청년이 이 시대의 문제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지금 우리의 역할입니다. 안에서 묶어놓고 청년 사업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밖의 청년들과 밖의 문제들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목적의식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투여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서의 청년운동의 문제에 대해서 청년조합원들과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단위노조의 조합 간부로 쓰고 대의원으로 쓰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인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노동자 정치운동 문제를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자 정치운동과 관련해서 관련이 깊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민주노동당을 얘기하고 그 민주노동당의 뿌리가 되는 건 어디죠? 국민승리 20. 제가 공공운수노조의 전신인 전국 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권영길 위원장이 불러서 이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민주노총이 떴으니까 책임있게 한번 같이 하는데 네가 정치위원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연맹 위원장이 어떻게 정치위원장을 겸임합니까? 그래도 좀 해라 해서 제가 정치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제가 97년에 정치위원장을 맡고 그의 국민승리 21을 출범시키고 권영길 위원장을 출마시킵니다. 97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가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이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97년에 대통령 누가 됐을까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97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네? 에이 진짜 김영삼 무슨 김대중입니다. 에이 진짜 김대중. 그때 정서가 무슨 정서였거든요. 김영삼도 야권 인사이긴 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될 때는 뭐였어요? 민자당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97년 전까지 요 4.19라는 특수한 케이스를 빼놓고 한국의 여당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4.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빼놓고 단 한 번도 원래 친일파 무슨 지주계급으로부터 중심으로 출발했던 그 자유당 정권부터 해서 다 뿌리가 따지고 보면 97년까지. 그래서 그때 나온 구호가 50년 만에 최초로 정권 교체해보자였거든요. 그래서 김대중을 내세운 거예요. 어떻겠어요? 민주노총 저것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제가 그때 전국을 순회했거든요. 왜 우리가 노동자 정치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제 진보 정치를 시작해야 되는지 하면서 막 산별 뭐 전국을 순회했어요. 제가 호남 가서 재떨이만 맞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가 김대중을 찍지 말고 이 권영기를 찍어야 되는 이유를 막 설명할 거 아니에요. 호남 분위기 아시잖아요. 네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노조 간부인데 네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우리 김대중 선생 말고 권영 재떨이를 던지더라니까요. 제가 뭐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이 질리고 질린 50년의 기득권을 물리치고 김대중을 찍자는데 갑자기 민주노총에서 권영기를 내세워가지고 권영기를 찍자고 하니 내가 아무리 민주노총 조합원이지만 참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소위 말하면 김대중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진보 정치를 하든 말든지 하자 이런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30만 표, 1%. 근데 저희가 출마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출발이다. 그것이 몇 프로가 되든 우리는 이걸 시작으로 해서 반드시 노동자당을 만들 거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에 민주노동당을 만듭니다. 저는 선거를 끝내고 다시 연맹위원장으로 복귀해서 연맹위원장으로서 그 연맹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파견 나갔다니까요. 연맹위원장이 이 총연맹에 파견 나가서 정치위원장을 하고 국민승리 20일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맹위원장으로 돌아왔다가 1999년에 다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은 2000년 1월 달에 창당되는데요. 제가 그 창당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승리를 띄울 때 정치위원장, 민주노동당을 만들 때 정치위원장을 맡아서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의 초대 부대표를 하면서 권영길 위원장을 당대표로 모시고 정치를 했죠. 이 부대표 역할을 하죠. 근데 뭐 부대표를 상근한 건 아니고 저는 그 당시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름을 걸고 이제 운동을 한 거죠. 그렇게 흘러온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민주노동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열했고 그래서 그 분열과 분열을 거듭해 와서 지금은 진보정당이 전성시대를 맞이한 거죠.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많아. 뭐 하나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전성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그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왜 했을까? 간단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일 때 다르고 야당일 때 다르고 어떤 때는 여당일 때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당일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당일 때는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여당 되면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둘이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면 노동자들이 정치를 하자. 노동자 정당, 진보 정당 운동을 시작하자. 그래서 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 목표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 진보 정치에 대한 우리들의 갈망은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변했어. 우리 이제 그럴 필요 없고 민주당하고 대충 손잡고 조금 유리하게 하고 좀 덜 불편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 타임오프나 이런 걸로 치고 두르는 거 좀 뭐 안 치고 두르면 좋은 거 아니야? 정도의 운동 하시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노동조합이라는 게 꼭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 노동운동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진보정치, 원래 처음 시작했던 그 목표, 그 의도, 그 생각 이걸 버리지 않았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버리지 않았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심정이 뭐였어요? 딱 한 가지였거든요. 지금 패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 진보 정치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내가 지금 나가서 1%가 되더라도 이것은 우리 운동 세상을 바꾸는 출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면 좋지만 당선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진보 정치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문제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의탁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거꾸로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무슨 뭐 여영국을 찍을 필요도 없고 녹색정의당을 찍을 필요도 없고 노동당을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이 그래 네 생각이 맞긴 맞아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노동정치, 진보정치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은 열정과 고민을 가지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지역은 어찌됐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었건 아니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진보정치 1번지입니다. 노동정치 1번지고요.
이 진보정치 1번지, 권영길로부터 상징적으로 내려온 이 진보정치의 1번지인 성산, 그리고 넓게 보면 창원, 이 지역에서 노동정치에 대한 여러분들의 꿈을 접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여기 정치적 색깔과 당적이 달라서 고민스러운 지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녹색정의당입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의원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알아서 혹은 지프레 우리는 이게 아니고 무슨 연대와 이런 걸 통해서 뭘 거기 의탁해서 우리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녹색정의당은 분명합니다.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서 이 당을 키우고 이 후보를 키워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진보정치의 미래를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가보자. 제가 상상하기 싫은 것은 만약에 창원 성산에서 진보정당의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선거가 된다면 이건 한 시대가 진보정치의 한 시대가 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든 원하지 않든 그 책임을 져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시기가 지났을 경우에 과연 창원 지역에서 다시 진보 정치를 얘기하고 노동 정치를 얘기하고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얘기하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진짜로. 너네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책임감과 고민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진보 정치인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무엇을 같이 고민할 것인가를 훨씬 더 절절히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의지와 열정을 놓치지 않는 이 금속노조의 조합원들 되시기를 정말로 바라고요. 그런 열정을 놓치지 않는 창원의 노동자들이 되시기를 좀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임기 많지 않습니다. 저는 임기가 되면서 내게 주어진 이 4개월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제가 58년생이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제가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니까 내가 58년생이라고 윤석열이 나이를 안 깎아줬으면 67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은데요. 이 늙음하게 4개월의 임기를 나한테 준 이유가 뭘까? 노동자들 곁에 마지막 복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진보 정치의 깃발이 꺾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노동자들 곁에 언제나 있는 의원이 되는 모습을 꼭 좀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 녹색정의당이라고 하는 당도 꼭 같이 있다는 것을 이 4개월 동안 정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명령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시고 그것이 무엇이든 제가 문제를 해결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곁에 늘 있는 당이고 싶고 사람이고 싶고 노동운동가 싶고 그래서 이 어깨에 걸쳐진 국회의원이라는 견장보다 노동자로 노동운동가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